요소수 대란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었을까요? 사실은요, 이 중국이 이 요소수 관련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건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요소수 대란을 미리 지난달에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제서야 한 달이 다 돼서야 이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소수를 사재기,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면서 요소수 대란에 대한 이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자, 심지어 2년 전과 올 초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요소수가 부족해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이 사재기를 단속하는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 지금 독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데 구멍 막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물을 퍼먹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혼을 내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사재기를 왜 할까요? 그게 귀해지니까요. 부족하니까 하는 네. 거잖아요. 그 사재기를 안 하게 만들려면 물량을 확보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물량 확보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일단 첫 번째 대책으로 나온 게 저 매점 매석을 단속하겠다는 얘기 나오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물품이 한 나라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요소수 같은 경우는 95%, 7%. 97%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수출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막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한 상황이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2년 전에 한일 관계 굉장히 악화됐을 때 불화수소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부품인데 그것도 그 당시에 일본에서 수출 제한 걸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죠. 네.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저 불화소를 만드는 기술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올해 초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대만에서 그래서 자동차 생산 라인 멈췄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안 준다고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한 차량 거죠. 주문을 했는데 차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요소수 문제도 이거는 너무 싸서 천하도 안 받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런 상황에 처할 걸 대비해서 뭐 국가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던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좀 꾀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요소수 사태가 이전에 이런 유사한 일이 한 번도 없고 처음이란 모르겠습니다만 불화수소 문제부터 지금 차량용 반도체 문제까지 있었는데 이건 역시 그냥 뭐 손 놓고 보고만 있었다라고 충분히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지 저희가 현장을 직접 저희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 화면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현장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소수 가동 공장 앞에는 새벽부터 보시는 것처럼 요소수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구급차 운전자가요, 제발 한 통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직원은 손을 절레절레 저으면서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구급차는 물론이고요. 아이들을 통학시켜야 하는 학원 버스까지도 지금 운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한 자동차가 생계 수단인 이 운수업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예 새로 들어올 계획도 없어요? 네, 지금 혼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들 필요해요. 네. 지금은 요소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힘들게 왔는데 또 오니까 또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요소수 있는 차니까 네. 요소수 떨어졌다가 불은 들어왔는데 애들 타는 학원차 글쎄 어떡해요? 학생이 전기가 되는데 많이 골치 아프죠 이거요. 시동이 안 걸려요. 호수가 이제 풀리기 전까지는 차가 아예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 열흘 쓰면은 없어요.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 큰일 나네. 생계수단이죠. 빨리 수입을 해와야죠. 정부만 믿고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건데.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청와대도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요소수 대응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소를 만드는 나라, 즉 요소 생산국, 그러니까 중국과의 외교 협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과연 이게 해결된 문제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입 다변화를 미리 꾀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근데 이 수입 다변화라는 게 지금 뭐 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단 중국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거네요. 예. 사실 이제 이 요소수는 뭐 우리가 한일 갈등이 있었을 때 뭐 불화수소라든지 레지스트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 달리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워낙 중국이 석탄에서 요소를 뽑아내는데 그 싸게 뽑아내거든요. 톤당 약 한 350달러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워낙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2013년부터 아예 공장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하게 되니까 97%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중국이 작년 4월부터 호주하고 코로나 문제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호주의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이런 호주가 많이 수출하는 그 광물질 이거를 갑자기 수입을 중단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수입을 중단한 걸로 보복을 상대한테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뭐 콜롬비아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걸 사오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호주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석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똑같이 요소의 생산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였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지난달 11일에 앞으로 나흘 뒤부터는 우리가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지금 벌써 20일이 넘은 상태잖아요. 네. 지금 그게 20일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미 다 정부는 알고 있으니까 이후에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중국이 전체 1년에 무려 7천만 톤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요소를. 네. 그중에 수출하는 건 한 500만 톤도 안 돼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74만 톤을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작은 분량이니까 중국하고 충분히 협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뒤늦게 와서 사재기를 뭐 방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뒤늦게 이제 와서 협상을 하겠다. 좀 우리 정부가 좀 더 일찍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더라면 네. 충분히 이런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었던 문제다. 우리가 네. 피할 수 없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못한 거는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이 요소수 대란을 이 지난달에 이미 그 이전부터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만든 정부에 대해서 좀 원망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또 불가항력적인 요소, 또 중국과 호주까지 연결되는 이런 국제적인 요소들을 또 다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었을 테니까요.